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각종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현금성 지원에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폭등, 물가 상승, 빈부격차 심화로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정작 이런 정책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쪽도 바로 저소득층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이유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산층이나 자산가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3년, 5년 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건 이번 달 카드값, 월세, 공과금, 밀린 학원비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보다 이번 달에 현금 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당장 내일이 막막한 상황에서 3년 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 말은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도 단기적으로 확실한 현금을 주면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부자만 좋은 세상이라는 체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정책을 해도 결국 부자들만 이익 보더라. 이 생각이 굳어지면 합리적인 장기 선택보다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부자들만 챙겨갈 텐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받자. 즉 나라 전체의 미래 재정이나 10년 뒤 세금 부담보다는 이번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 내 몫이라도 챙기자라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체념이 쌓일수록 장기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전체를 위해 양보하는 선택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는 정책 설계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편 지원. 전 국민 1인당 얼마씩 지급. 듣기 쉽고 홍보하기 좋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상위 계층까지 모두 지원하니 재정 지출이 커지고 나중에는 재정 건전성 악화, 물가 상승, 세금 인상으로 다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돌아옵니다. 둘째, 선별 지원. 소득 하위 계층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정 효율성은 더 높지만 나만 가난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다는 낙인 효과가 생기고 지원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논란도 따라옵니다. 정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구조 개혁보다 전 국민 얼마씩 드리겠습니다가 훨씬 간단하고 당장 표를 모으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기 많은 보편적 현금 지원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는 정보 격차와 경제 문해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 실질소득을 가장 크게 깎아먹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사실, 자산 가격 상승이 이미 집과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다는 구조, 지금의 재정 적자가 미래 세금, 4대 보험료, 공공요금 인상으로 돌아온다는 메커니즘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과 정치 메시지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긴급 지원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23년 뒤 당신의 월세, 식비, 보험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이 있어도 길고 복잡하고 클릭도 잘 안 나옵니다. 결국 쉽고 단순한 구호가 복잡하지만 중요한 구조 설명을 이기게 됩니다. 마이너스. 다섯 번째는 보이는 이익 vs 보이지 않는 손해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통장에 들어온 30만 원, 이번 달 감면된 공공요금.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내년부터 오를 전세, 월세, 23년 뒤 더 무거워질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물가 상승으로 줄어든 저축의 실질 가치, 눈에 보이고 숫자로 찍히는 이익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움직입니다. 반면 천천히 다가오는 손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부담은 가볍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인지 편향이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나를 걱정하기 전에 오늘을 버티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여섯 번째는 정치가 만드는 보상 심리입니다. 정치권은 종종 이런 메시지를 씁니다. 그동안 소외된 서민들에게 드리는 정당한 보상이다. 대기업 부자 위주 정책과 다르다. 우리는 서민 편이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현금 지원을 받는 행위 자체가 정체성과 결합합니다. 나는 이 정당,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를 챙겨주는 건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그 순간부터 현금 지원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의 장단점보다 누가 우리 편이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고민해야 할까요? 첫째, 단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중장기 구조 개혁과 반드시 묶어서 설계해야 합니다. 현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미래에 다시 이런 정책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 예를 들면 주거 안정, 재교육, 자산 형성 지원 같은 것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장기 효과를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30만 원 받는 대신 3년 뒤에는 이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어차피 부자만 이익이라는 체념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 자산과세, 공정 경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을 때 받자식이 냉소적인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각종 정부 지원금은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보이지 않게 떠넘기는 달콤한 독일까요? 정책 자체를 욕하기 전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선택이 나와 우리 사회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 함께 고민해볼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